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읽으려면 판도라를 보라. 오늘 판보라에서는요, 이 정치 고수들이 뽑은 격전지 판세를 읽으면서 전체 판세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디입니까? 인천 계양을 원희룡과 이재명, 명룡 대첩이라고 하는 그곳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닐까. 이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서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교수님 확신하실까요? 다치십니다. 설마 있지가 않겠어? 설마 있지가 않겠어? 두 분이 어떻든 지금 차기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을 또 차기 대권의 어떤 예비 선거 비슷하게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 같고 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인천 계양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텃밭이다. 우리는 그렇게 맨 처음 인식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뭐 아주 인파이터로서 막 그 밀어붙이면서 최근에 그 판세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45%, 원희룡 4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면서 격전지가 정말 됐어요. 그래서 실제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그 어떤 뭐 지금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전문가들이 결국 그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하면은 원희룡이 저는 큰 그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이어질 그렇습니다. 것 같다. 예. 애초에 이 인천 계양이 이재명을 선택할 때는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의 그런 소망과 열망이 함께 들어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어떤 상처를 받고 그렇게 압박을 받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이 이재명을 보듬고 있습니다. 거기를 택한 것 역시도 도박을 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계양의 이 중도층의 이 민심이 우리 지역의 기왕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거물을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결과도 결집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험지 전문가 아닙니까? 계양을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자리 거기 가서 일단 원희룡이라는 인물값도 있고 워낙 대중적 지지도가 있어도 저는 지금같이 이 정도로 따라붙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원희룡이라는 한 정치인의 이 능력, 이 대중적 지지도 뭐 높게 평가하지만 결국은 공천 과정, 전반적인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바로 원희룡, 이재명 지지도로 투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인 유리한 지역에서 원희룡 장관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친다면 이거는 이번 총선 전체 그야말로 하이라이트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방식이 뭐였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면접 조사냐, 아니면 기계가 했느냐, ARS 조사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의 지난번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많이 오차범주 밖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나 10%는 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한 4.몇% 격차로 이번 갤럽 조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사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격차가 줄어든 걸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저는 원희룡 그 장관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고 그야말로 이제 지난번 대권에서 석패했고 또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도 차라리 이제 포텐셜 있는 정치 신진이거나 예.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정치를 했던 분이고 그런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물 경쟁 구도에서 같은 대권 주자 반열, 같은 대표 반열로 이 원희룡 대표를 보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희룡 대표가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 도전하는 사람한테 뭔가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원래 개항을에 간 것도 사실은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방탄,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해서 자기 집이 분당에 있다가 제일 좋은 꽃밭 중에 꽃밭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원희룡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누가 보더라도 사지 중에 사지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승부를 걸겠다. 내가 죽어도 우리 당 전체의 붐업에 큰 역할을 된다면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거는 내가 해줘야 된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누구한테 박수를 치겠습니까? 유권자들이.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게 돼 있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는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 선거운동 하는 건지 당대표 뭘 하는 건지 개항을에 크게 애착이 없다 이런 활동하는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당대표다 보니까 전국 선거도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인천 개항을에 올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선거가 1988년도 김영삼, 김대중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두 사람이 다 패배를 했죠. 87년도 대선에서. 그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선거를 총선에서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YS나 DJ한테는 정말 살이 걸린 선거였거든요. 그때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례대표를 택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본인의 부산 지역구를 택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 지역구에서 무언가 신호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점점 전국을 못 다니다가 지역구에 매이게 됐습니다. 근데 DJ는 그야말로 비례대표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죠. 그 결과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DJ의 당이 제2당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명룡대전 여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대표의 운명이고 처지죠. 박민식 의원님이 지역을 많이 안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좀 지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봐요. 당대표가 그럼 자기 지역구에만 올인하고 전체 당 선거에 그러면 나몰라라하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아야 될 그거는 일종의 이제 손실. 지역구로 봤을 때는 손실로 그렇게 보는 거고 민주당 전체 이제 총선을 이끌고 뛰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이제 감안이 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희룡 장관이 체급 올리려고 말해요. 저격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장동 일타 강사처럼 그런 경우에 본인 몸무게가 그렇게 같이 크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발목 잡기로 대장동 강사하고 또 이 정권 또 방어막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정치인 또 점수를 많이 줄 만한 그런 정치인으로 계양 주민들이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그 정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천 계양을 쟁점이 아이러니하게도 계양을 이슈가 아니라 지금 양평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이게 계양을 해서 양평 이슈가 불거진 이 상황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뭐 그 지역에서 크게 이제 그런 것이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거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서 보수 지역 내에서 어떤 차기 내지는 어떤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양평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의혹을 잠재우고 뭐 소위 일타 강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고 또 이걸 갑자기 막 백지화를 시키면서 이 전국적인 그런 이슈로 막 키워왔잖아요. 원희룡 장관의 권력 의지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양평 고속도로마저도 저는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 본인이 큰 거 아닙니까, 더? 아무리 정치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양평 주민들을 생각하고 수도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장관이 백지화를 시키는 수준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됐다. 장관의 어떤 업무 영역 범위까지도 넘어서 보이는 그런 백지화 결정을 한 번에 해버리고 아주 대안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이재명 대표는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 선거 내내 그걸 가지고 싸울 이슈는 못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장관이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식의 무슨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다 있고 국민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뭐 장관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양평에까지 가서 그 말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계양을 선거가 참 급하긴 급하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여야의 입장이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